자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이 내용은요, 법인 주식회사의 자본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을 발행해서 형성합니다. 자,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나타내며 라고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그거 먼저 말한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주로부터 납입 자본의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하고,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거 이익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을 가산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유보된 금액이라 하면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 중에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건 더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손실, 손실은 수익 비용에서 그 손실을 말하죠. 그거 하고요, 소유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한 주주 지분 감소액, 배당으로 해서 유출한 걸 말합니다. 그걸 차감한 잔액이다. 즉,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한 거죠. 좀 세분해서. 그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씩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회사의 자본은 총 5가지로 분류됩니다. 5가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세 번째 자본 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본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의 자본입니다. 주주에 의해 불입된 자본 중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 자본으로 계산된 부분을 말하며, 이 법정 자본은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것을 말한다. 여기다 별표. 즉 쉽게 말하면 발행한 총 주식 수에다가 한 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액면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계정 과목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한다. 그 발행한 주식이 보통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면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합니다. 자, 시험에서는 우선주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주 자본금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보통주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을 실무시험 볼 때 자본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발행했다라고 그런다면 원래는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온 김에 이기적인 팁에 있는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의 자본은요, 자본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 사업주가 출자한 돈이죠. 개인기업은. 다만 회계연도 중에, 즉 기중에 기업주가,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거는 인출금으로 처리했다가요, 결산 시에 인출금은 보고서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본금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기업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법인 주식회사의 자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은 복잡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자본 단어 다 끝나고 나서 좀 계속 회계 공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실무편에 있는 일반전표 입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주식 발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주식 발행은 앞 단원의 사채 발행하고 회계 처리가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사채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주식을 유가증권 중에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증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처럼 똑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게 발행하는 거고요.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을 비교했을 때 발행 금액이 적게 발행하는 겁니다. 싸게 발행한다고 그래요.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에 비해서 발행 금액이 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채에서는 이자가 낮을 때 할인 발행을 하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할인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에서는 이자가 높을 때 할증 발행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할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채에서 할인 발행할 때 그 차익을 뭘로 했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리했죠. 사채 할인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처리했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채에서 할증 발행했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처리했죠. 주식은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은 없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부분의 계정 과목이 그래서 좀 사채하고 비교해서 보면 좀 달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첫 글자만 따라서 이렇게 주발초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워집니다. 생각이 혹시 안 나실 것 같으면. 자, 먼저 회계 처리 잠깐 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증자는 늘리는 거죠. 액면금액 10,000원인 보통주 10주를 5,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액면금액보다 싸게 발행한 거죠. 발행 금액이 싸잖아요. 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요. 액면금액을 씁니다. 자본금 액면금액 써단다고 그랬죠. 이거 사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채라고 쓰고 액면금액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다르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 그리고 이제 받은 돈을 쓰게 돼요. 5만원만 받았죠. 손해본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계정 좀 외우시고요. 또 이번에 이제 할증 발행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 액면금액 10,000원짜리 주식을 20,0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이 입금하였다 그러면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금액 써야 되니까 10,000원 써주고요. 대변에 액면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쓰고 이게 10,000원 더 받았으니까 그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좀 먼저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발행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주 발행비 주식 발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시험에서 이 비용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수수료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채에서도 이렇게 했죠. 사채 발행하는데 발생되는 발행비는 사채 금액에서 차감하라고 그랬어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즉 이 부분에다 별표 액면 발행,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한다. 좀 더 세분해서 써보면 임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사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죠.
액면 발행,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처리하고, 할증 발행된 경우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 주식편도 똑같아요. 이렇게 관련시키면 공부할 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발행비가 있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0,000원인 보통주 10주를 10,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비 1,000원을 제외한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액면금액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했다고 그랬죠? 예. 10주에 액면금액 10,000원짜리 보통주 10주를 10,000원에 발행. 그러면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이 같잖아요. 만약에 발행비가 없다면 대변에 자본금 10만원, 자본금 액면금액 써야 되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발행비가 없다면. 예. 근데 발행비로 이렇게 1,000원이 발생했어요. 1,000원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99,000원이죠. 그럼 이 1,000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1,000원 발행금액에서 차감하는 건데 액면 발행했으니까 그 계정 과목 이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예. 결국에는 10만원짜리 주식 주고 99,000원만 받았으니까 발행비로 인해서 회사는 1,000원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처리합니다. 주식을 할인 발행 할 때 손해본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거든요. 다음에 위에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 발행은 주식을 주고 원래 이제 금전,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요. 현금 대신에 현물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물이라 하면 이제 건물, 토지 뭐 이런 것 등을 받은 걸 말해요. 자, 그럴 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제 발행 금액을 알아야지 회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공받은 현물, 건물, 토지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정가치는 이제 시가를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라고 써요. 액면금액 10만원짜리 주식을 발행하고 건물 받았는데 현금 대신에 이제 현물 받은 거죠. 건물은 이제 현물입니다. 20만원짜리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발행 금액은 이 건물의 공정가치로 한다. 그러니까 20만원짜리 받았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공정가치죠. 얘가 이제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액면 금액은 10만원인데 발행 금액은 20만원이니까 그 차액은 뭐로 처리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10만원짜리 주식을 주고 20만원짜리 건물을 이제 받았다는 거는 현재 우리 회사 주식의 시세가 20만원 가니까 그렇게 가능했겠죠. 20만원 가니까 그 건물을 갖다가 주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받아간 사람이 20만원 가니까 20만원짜리 건물을 이제 줬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이 건물이 이제 유형자산이다 보니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제 공정가치 시가로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20만원, 이 건물 20만원이 공정가치잖아요. 취득했을 때 금액이니까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딱 맞아요. 전부 다 맞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금이 끝났는데요. 계정 과목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이 두 개가 있는데 시험에 보통주 자본금만 내고 실기 시험 볼 때 보통주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요, 증자,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감자,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발생된 잉여금을 말합니다.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발생된 잉여금. 그 잉여금은 뭐가 있냐면, 먼저 자본을 늘리는 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요. 앞에 주식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 증자하면서 남은 돈 주식 발행 초과금 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에다가 표시합니다. 자, 앞에 좀 예제 보면 이거 있었잖아요. 예.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은 자본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썼죠. 얘는 이제 자본금에다가 써놓게 되는 거고요. 이 자본금은 이제 보통주 자본금입니다. 예, 예. 근데 시험 볼 때는 이 보통주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학습하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 자본금에 들어가는 거고, 저 자본금은요, 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계정 과목. 자, 이론에는 이렇게 보통주 자본금과 자본금에는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주식을 발행하면 이 자본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할증해서 발행하게 되면 그 차액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차액은 자본의 두 번째 자본잉여금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주식 발행 이렇게 초과금.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시험에 나오는 계정 과목은 3개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해당 자본잉여금은요. 해당 자본잉여금은 배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그 다음에 결손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자본은 그 내용이 좀 방대해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단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 자본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자 하지는 않아요. 근데 계정 과목 등의 이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보면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 남는 초과 부분입니다. 이걸 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가액을 상계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할증 발행도 하지만 할인 발행도 하죠. 그럴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주식 할증 발행을 했다. 발행 초과금이 생기게 된다면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만원 생기게 됐다 해보죠. 그러면 20만원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남아있는 10만원 없애고 이거 없애요. 이거 없애고 없애면 10만원 사라지겠죠? 그 남은 금액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만원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각액이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그걸 처리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은요. 감자, 자본금을 줄이면서 남는 돈입니다. 자본을 이제 줄일 때 우리 흔히 소각한다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인다 이렇게 말해요. 액면금액을 줄이는 거. 즉 주식 액면금액 만원짜리 5천원으로 바꾸거나 소각하면 이를 감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소각 등을 함으로 인해서 남는 초과 금액이 있게 되는데요. 초과 금액이 있게 되는데 그 초과 금액을 감자 차익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사서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소각했다 그러면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자본금을 쓰게 돼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액면금액이 10만원짜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액면금액 10만원짜리를 현금 5만원만 주고 사왔다 해보죠. 우리 회사 주가가 이제 액면금액보다 적게 나가는 거야. 즉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소각을 했으니까 자본금을 없애야 되니까 자본의 감소, 차변을 쓰게 되고요. 그럼 그 차액은 뭐냐면 감자 하면서 남은 돈, 감자 차익 이렇게 됩니다. 감자 차익도요. 주식 발행 초과금처럼 감자차손이 혹시 있을 경우 그 감자차손 미상각액을 없애고 남은 금액을 감자차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감자차익 범위 내에서 감자차손이 있을 경우 그 감자차손의 미상각액을 먼저 상계하고요. 남은 금액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서 처분했을 때 발생된 이익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쓰죠. 발행할 때는 이렇게 자본금이라고 써요. 발행시. 그리고 혹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단기 매매 증권, 주식만 사면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주식만 사면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씁니다. 다른 회사 주식을 샀을 때 매입시. 그런데 말입니다.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자기네 거 당사의 주식을,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했을 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기 주식이라고 씁니다. 자기 주식이 언제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자기 주식은요, 아무 때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막 사고 그러면 주가 조작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자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즉 특수한 상황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감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 자기 주식을 샀다 그러면 그럴 때 자기 주식이라고 처리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요, 감자를 하려면 감자를 하거나 증자를 할 때 이제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됩니다. 자기 주식 사가지고 감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익이 생긴다면, 제 취득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생긴다면, 처분했을 때, 처분하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을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를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에다 써놨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다 뭐예요? 이거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시험에 나오는 거 3개. 이 자본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을 경우 먼저 상계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할인 발행하게 됐어요. 주식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게 됩니다. 초과금 있는 상태에서요. 초과금이 10만원 있는 상태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만원 생기게 된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20만원 쓰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가져다가 10만원 쓰고
나머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원 써요. 이게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생길 때도 주식 발행 초과금 가지고 있다면 걔를 가져다가 먼저 쓰고 나머지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상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급수는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입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많이 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자본잉여금 끝냈습니다. 예제편 좀 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하여 주식 10주 액면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소각하면 자본금을 없앤 거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차변의 자본금, 자본의 감소. 자, 현금 5만원 주고 사왔다고 그랬죠? 10만원짜리인데 액면가, 현금 5만원, 나머지 감자 차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자 차익으로 처리할 때 만약 감자 차손이 있었다면 그 감자 차손 없애고 감자 차익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10주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가 한 주당 10,000원에 자기 주식 10주 취득가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처분하고 한 주당 10,000원 주고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10만원 주고 자기 주식을 사서 자기 주식이라 사놓은 거죠. 근데 이게 12,000원에 팔았어요. 12만원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 주식을 사서 만약에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주식을 즉시 처분해야 되므로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이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받은 돈은 더 많이 받았죠? 그 사이에 주가가 올랐어요. 10,000원짜리가 12,000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이게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대변은 뭐예요? 자본의 증가. 자본에다가 플러스 하는 계정입니다. 이것도 자본을 더해주는 계정이에요. 위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도 자본에 가산하는 계정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의 전체 자본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본 계산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이제 빼게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다 더하게 되는 거죠. 전체 자본을 계산해라 라고 그러면 주식회사는 자본이 종류가 많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그런 얘네들의 계정이 대변 쪽에 오면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고 차변 쪽에 오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본 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본 조정은요, 이것도 그 계정 과목이 자본에 더하는 게 있고 얘네 빼는 게 있어요. 이 자본 조정 쪽은요, 자본잉여금은 다 자본에 더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 조정에 있는 계정들은 자본에 더하는 것도 있고 빼는 것도 있어요. 자본의 가감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즉, 증자나 감자를 하면서 남는 잉여금이 아닌 것들은 다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자나 감자를 하면서 남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요. 그 나머지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를 하는 거죠. 이 주식을 발행해서 남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거 비싸게 발행한 거잖아요. 할증한 거고,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을 할증 발행도 하지만 할인 발행도 하잖아요. 그럼 그 손해본 거죠. 그 손해본 거는 이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감자할 때 감자 차익이 생기죠. 그럴 때 그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지만
또 감자차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그런 거는 자본조정으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증자나 감자하면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면 자본조정으로 집어넣어 달라 이거요. 여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5가지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 세부 내용을 모르더라도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게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자본의 성격이 다른 것. 그래가지고 자본의 종류가 5가지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것에서 3개는 다 자본잉여금 써놓고 하나는 자본조정 써놓고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시간이 안 되면, 공부 시간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이 이름이라도 알아놓자. 이 이름도 외울 시간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너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가서 뭐 찍어야지. 그 찍을 때도 좀 팁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보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이 계정 과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클릭해갖고 보고, 클릭해갖고 보고 하면은 정답에다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부터 봐보겠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서 손해본 겁니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면서 이익 본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했죠. 근데 그 반대 해당되는 할인 발행하면서 손해본 거는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니니까 자본조정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금액, 액면 금액이 미달할 때 그 미달 금액을 말하고요. 이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차감하는 형식이 되냐면 얘가 자리가 어디가 차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변이면 자본의 감소잖아요. 그래서 전체 자본 계산할 때 이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전체 자본 계산할 때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면 전체 자본 계산할 때, 그 합계 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해야 돼요. 얘는 이제 빼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취득했을 때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자기 주식 차변에 쓰죠? 그러니까 자본에서 차감합니다. 전체 자본 계산하러 그럴 때. 자, 얘는 보통 주주총회를 통해서 감자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자기 주식 사서 주주총회 통해서 소각이 결정됐다, 즉 감자가 결정됐다 그러면 이 자기 주식 없애고요. 차변에다는 자본금 써가지고 자본금을 감소시킵니다. 그럴 때 혹시 이제 차익이 생길 수 있겠죠. 차익이 생긴다면 그 차액은 감자차손,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요. 처분했을 때 그 차익이 생긴다면 그 차액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면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주식 사고 뭐 현금 주고 샀다 하면 현금 쓰겠죠. 10만원 주고 샀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에 들어가서 소각을 하고 싶은데 소각이 안 되고 부결됐어요. 그럼 이제 처분해야 되겠죠. 처분하면 자기 주식을 없애고요. 그 다음 이제 받은 돈을 이제 쓰게 되는데 10만원 주고 산 건데 처분할 때 12만원으로 올랐다라고 그런다면 이 자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면 8만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쓰게 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여기에 나와요. 5번에 있죠? 5번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자기 주식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기 주식. 이 자기 주식은 차변에 샀을 때 차변에 샀다가 처분하거나 소각할 때 대변으로 가서 사라집니다. 만약 소각을 하게 된다면 자본금이라고 쓰게 되고 차변에 자기 주식은 없애야 되니까 자기 주식 대변에 쓰게 됩니다. 자기 주식 10만원에 산 거 10만원 없애고 그게 액면금액, 만약 액면금액 5만원짜리였다 그러면 그 차액은 감자차손, 거꾸로
12만원짜리였다. 그러면 그 차액은 감자하면서 남은 돈이니까 감자 차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 단원을 잠깐 보면요. 여기 3번 내용 잠깐 보면 자본 조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본 조종이라는 말은 조종이 돼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일시적으로만 얘네들이 존재하다가 조종이 돼서 없어진다 이거.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조종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짐, 없어짐. 그래서 이 분류가 자본 조종입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통해서 없어지고요. 자기 주식은 자기가 스스로 사라지죠. 샀을 때 생겼다가 처분이나 소각할 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감자차손, 얘도 감자 차익을 통해서 사라지고요. 감자차손, 감자 차익이 있다면 이제 감자차손도 있다고 그랬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얘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통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알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이 반대되는 계정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하나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배당 결일, 현재 미지급된 주식 배당액을 말합니다. 자, 배당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배당에는 금전 배당이라고 말하는 현금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현금 배당 얼마 줄지, 주식 배당 얼마 줄지는 결산 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기재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식회사만 만드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요, 우리가 이제 실무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것으로 결산 시에 다음 연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을 받아요. 이 금액을 확정받습니다. 이 확정받는 걸 결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결의. 이 결의를 받고 나면 이 결의를 받는 그 날짜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결산 시에 작성한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벌어들인 이익, 즉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처분할지 써놓은 계산서입니다. 그 회계 처리는요, 결산 시에 보고서만 만들고요, 거기 있는 내용대로 처분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 주주총회에서 그 확정을 받으면 결의했다고 그러죠. 결의하게 되면 거기 있는 내용 중에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있게 되는데, 현금 배당은 즉시 현금 배당금을 주지 않게 된다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유동부채 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자본 조종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자본 조종에 속해 있어요. 자본 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이 자리가 대변입니다. 대변이기 때문에요. 대변에 쓰게 되기 때문에 자본에 가산하게 돼요. 얘 하나만 가산해요. 자본 조정해 있는 것 중에서. 이거 하나만 해. 자본금 계산할 때는 이제 더하는 거죠. 나중에 주식을 줄 경우, 주식을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죠. 차후에 주식을 줄 경우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그걸 배당 실시라고 그래요. 자본금으로 대체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어지고 자본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중에서 두 개는 위에 셌던 거하고 유사하니까 내버려 두고 첫 번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주식배당 10주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주권을 발행해서 배당을 실시했다. 주식 배당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럼 지난달의 회계 처리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달의 회계 처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당기순이익을 회계 처리하는 계정과목 이름입니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종류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속해요. 이익잉여금에. 이 당기순이익은 이제 기초 시간에 좀 말씀드렸듯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차액을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이익이라고 그러죠. 그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자본에다 가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비용 계정 소멸시키고 그 수익비용의 차액, 이익을 자본에다가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주식회사는 그 자본의 종류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요. 그 이익잉여금의 계정 과목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주주총회 하기 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써놨다가 이제 결의를 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쓰고요. 주식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대신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써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자본의 증가했으니까 처음에 생겼을 때 대변에 자본의 증가 쪽 대변에 생겼다가요. 이 자리에 있다가 자본 전체의 대변에 있다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차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등장해. 없어지는 거. 얘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거 이제 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차변에 가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 대체되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배당을 실시하면 사라져요. 자본 조정에 있는 거는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 사라질 때 자기 주식은 취득했을 때 생겼다가 처분할 때 사라지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배당을 실시할 때 사라지고, 나머지 주식 할인 발행 자금,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그 상대 계정이 나왔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을 해요. 그럼 조정이라는 뜻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자본 조정이 끝나면 이제 남은 게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 중에서 3개 했으니까 2개 남았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손익거래 중에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못한 거, 손익거래 중에서 발생된 건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못한 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려면 단기에 발생된 손익이어야 되는데 그 손익이 단기에만 발생된 게 아닐 때, 그럴 때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넣으라고 돼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이 말은 언젠가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1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 별표 좀 해주십시오. 매도가능증권이라는 투자자산이 있죠. 이 매도가능증권은 장기간 보유하면서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 매도가능증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라면, 즉 시장성 있는 거라면 결산 시에 평가하라고 돼 있어요. 시가로 평가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할 때 주가가 오르면 평가이익, 떨어지면 평가손실로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계정은 어디다가 써야 됩니까? 이거죠. 이제 보고서에 표시할 때. 보고서에 표시할 때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말고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표시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려면 단기, 즉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라면 그 유가증권 결산 시에 평가한 금액은 그 1년간 소유하면서 생긴 거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 증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 매매 목적으로 하지 않는, 즉 매도가능증권은 1년간 보유하는 게 아니므로, 즉 1년이 초과해서 보유하므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어디다 넣습니까? 그러면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다 넣으라고요. 단어가 이렇게 생긴 거는요, 포괄적으로 보면은 손익계산서 항목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회사는 이 두 개를 손익계산서에 포함시켜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니죠. 우리는 그냥 손익계산서만 시험 범위에 속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언제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얘네들을 없애고 그 차액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그 다음에 배울 이익잉여금은요, 손익거래하고 관계돼서 발생돼요. 위에 있는 세 개 있었죠. 세 개는 이제 자본거래하고 관계돼서 발생된 거고,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하고 관계돼서 발생되는 거예요. 즉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발생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이 두 개는 이 수익비용과 관계돼서 발생하는 자본 항목입니다.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을 때 기초자본에 수익이 생기면 더하고 비용이 생기면 빼서 이걸 기말자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수익비용에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은 자본금의 결산시에 포함돼요. 그 외에도 해외사업 환산이익, 해외사업 환산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이거 이름만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두 개만 중요해요. 이 두 개가 수익비용이 아니다. 단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수익비용이 맞다. 그럼 이익잉여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은 첫 번째 3번부터 봐주세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처음에 그 이익을 우리가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고, 그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자본에다 플러스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 계정과목 이름입니다. 법인 주식회사는요, 그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단기순 손실이 발생된다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게 된다면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할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작성할 때 첫 번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첫 번째, 이익준비금을 반드시 금전 배당을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면 이익준비금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사업 확장 할 것이다. 또는 감채 적립금, 즉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를 줄이는 데 쓸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혹시 쓸 거라면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임의적인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임의 적립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현금 배당 등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배당금 얼마를 할지 배당금을 쓰도록 돼 있어요. 즉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이익준비금, 배당금, 임의적립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수거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즉 전체 미처분 이익잉여금, 즉 전체 단기순이익 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얼마 쓸지, 배당으로 얼마 쓸지, 임의적립금으로 얼마 쓸지, 그리고 남은 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배당 결일, 즉 주주총회를 해서 확정을 받으면 그 계정 과목을 이익준비금, 배당금은 이제 현금 배당해서 나갈 거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부채, 주식 배당 할 거다.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의를 받았으니까 임의적립금에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기 좀 쓰겠다라고 만약에 있다면 사업 확장 적립금 이렇게 합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익잉여금은 처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나밖에 없었다가
배당 결의를 통해서 회계 처리가 되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고 남은 게 있다면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익준비금은요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으로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만큼 돼야 됩니다. 임의적립금, 임의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회사가 배당을 통해서 많이 배당해버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별로 안 좋아하죠. 유출이 많이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사업하는데 좀 더 쓰려고 회사한테 유보시키기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 유보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만든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어요. 주주총회에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다음 내용과 같이 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내용은 처분이 안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처분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써줘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처음에 생기면 대변에 씁니다. 왜냐하면 자본에다가 가산시켜야 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자본 쪽에 대변에다 써서 자본을 증가시켜요. 근데 이게 처분이 확정되면 차변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익준비금 이런 식으로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정 과목 여러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이익준비금 이 두 개는 이제 사라지죠. 그 다음에 사업확장적립금 그리고 쓰고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세 개가 남게 되는데 이 세 개를 자본 쪽에 표시할 때 이익잉여금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월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월돼서 넘어왔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좀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 단원을 마쳤고요. 잉여금이 자본이니까 자본의 종류 총 5개인데 잉여금이 2개 있죠?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그 잉여금의 성질이 달라요. 자본잉여금, 두 번째 배운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이죠. 즉 증자나 감자하면서 남는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경영활동을 통해서 남는 단기순이익입니다. 그 단기순이익이 자본에다가 플러스돼서 이제 표시되면서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해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 서로 다른 거다. 그 다음에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자본의 계정 과목의 종류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고 자본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액 평가손실이 있고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